얘기 한번 풀어볼게요. 현금 500만 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현금 500만 원 들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차변에 현금이 생기고 500 그다음에 출자하여 이게 이제 자본금으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대변에 자본금 500 현금이 나갔다니까. 출자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들고 시작했다 이 얘기를 보시면 돼요. 빠진 거는 아니고 그냥. 그렇죠. 자본금으로 가지고 시작했다. 출자를 자본금으로 가지고 시작했다. 네. 그럼 여기 차변에 건물이 올 수도 있고 뭐 상품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계정이 와도 상관은 없어요. 자본금 명목으로 가지고 시작한 게 이런 애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영업용 책상의자 구입했어요. 차변에 비품이 늘은 게 15만 원이고 대변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다. 현금을 나간 게 15만 원. 그 다음에 상품을 350만 원 매입을 했대요. 차전에 상품이 늘은 게 350만 원. 대금 중에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고 나간 거는 현금이 200이고 나머지 자리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150. 이거 외상 매입금 대변에서 부채가 늘은 거죠. 얘는 부채 증가인데 나중에 외상 매입금 갚았다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이 차변으로 와서 없어지고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외상 매입금이 차변으로 와서 줄은 거는 부채의 감소죠. 근데 여기 외상 매입금이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냐? 지금 외상 매입금 늘은 거는 150인데 줄은 게 500이잖아요. 우리는 150까지밖에 못 줄입니다. 근데 500을 줄였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 오늘 급여가 발생해가지고 돈을 썼는데 비용이 돈을 쓴 거라고 했죠. 차변의 비용의 증가. 오늘 급여 70만 원을 썼는데 이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다. 대변의 현금 70만 원. 그 다음에 상품 150만 원짜리래요. 원가는 120이고. 우리가 이제 사왔을 때 상품 분개를 해보면 차변의 상품 120만 원, 대변의 현금 12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품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120만 원 그대로 빠져야겠죠. 과거에 회계 처리하는 거 그대로 120만 원짜리를 팔았고 이제 요게 답입니다. 대변에 상품이 나간 게 120만 원짜리. 이 대가로 나는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상품 원가 120만 원짜리를 150에 매출했대요. 그럼 나는 150을 받을 건데 이 중에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또 차변에 나머지 100만 원을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요렇게 놓고 보면 나한테 나간 거는 그러니까 자산이 줄어드는 거는 상품이 줄어드는 거는 120이 줄었는데 내가 받은 거는 150 받았으니까 30만 원 이익 본 거잖아요.
차이 나는 금액이 대변의 상품 매출 이익 30만 원. 그다음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다. 수도 광열비가 발생을 했는데 15만 5천 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다. 같은 거니까 합쳐서 쓰셔도 되죠. 7번 외상매입금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거는 상계 처리한 거죠. 앞전에 상품 사온 게 50만 원 있고 대변에 외상매입금으로 했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있는데 대변의 부채가 늘었던 게 차변으로 와서 줄고 현금을 지급해줬다. 이렇게 되겠죠. 외상 때는 갚았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차변으로 와서 감소하고요. 이 대가로 나는 현금을 지급을 해줬다. (8번) 현금 100만 원을 차용증서를 발행해주고 차입해왔다, 빌려왔다는 얘기죠. 차변에 현금이 늘은 게 100만 원이고 근데 얘가 기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1년 이내 1년 이상. 문제, 시험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연습 문제들 드린 것들 중에 이제 기간이 안 나와 있는 애들은 그냥 다 단기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돈 빌려온 거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한다. 나중에 저거를 상대처리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상환 기간이 이제 1년이 넘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요게 네. 1년이 넘어간다. 네. 회계 처리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면 12월 31일 날 이걸 바꿔요. 결산 때. 장기 차입금으로 바꿔버려요. 이거 장기 차입금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죠. 단기 차입금이 차변으로 와서 줄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 새로 생기면 되죠.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두 개 놓고 보면 여기 부채 증가, 여기 부채 감소니까 네. 단기 차입금 이렇게 얘랑 얘는 상계돼가지고 없어진 거잖아요. 남아있는 거는 현금하고 장기 차입금만 남아있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다른 사람한테 어음 받은 게 받으러 어음이고요. 자, 나한테 지금 받으러 어음이 들어왔고, 이거는 외상 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거다.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3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3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해줬다. 현금 먼저 해볼까요, 이거는? 자,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35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보험료를 준 거다. (11번) 현금 100만 원. 근데 이 현금 안에 단기 차입금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 가지고 상품 매매업을 시작을 했다.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가지고 상품 매매업을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현금이 차변에 100만 원이 생기고요. 이게 순수한 내 거라고 한다면 자본금을 다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중에 30만 원은 남의 거고 70만 원이 순수한 내 거잖아요. 그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이 100만 원 중에 남의 거는 빌려온 거는 30만 원이 있고 순수한 내 돈은 자본금은 70만 원이 있다. (12번)
상품 150만 원을 매입을 했다. 대금 중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어요. 차변에 상품이 들은 게 150만 원. 이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게 100만 원이 있고요.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50만 원. 상품 차변에 있는 건 자산이 느는 거고요. 현금이 대변으로 간 건 자산이 줄은 거고요. 외상 매입금 대변에 있는 거는 부채가 느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복사용지 5만 원 구입했대요. 이건 차변부터 해볼까요? 복사용지 소모품비라고 하죠. 오늘 소모품비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출을 한 거다. (14번) 사무실을 임차하고 집세 50만 원 수표 발행 지급 또는 당좌 수표 발행 두 개 다 같은 말이에요. 당좌 수표 내가 발행하는 수표고요. 그리고 내가 발행할 수 있는 수표는 당좌 수표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수표는 다 은행에서 발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면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변에 당좌 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했죠. 집세래요. 집세. 임차료. 오늘 임차료가 발생한 게 5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지급한 거는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사업소득세, 세금과 공과입니다. 자, 오늘 세금 발생한 게 합쳐가지고 32만 원이 있는데 얘는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 (16번)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내가 현금으로 받은 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받았어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게 156만 원이 들어왔고, 자, 뭐 때문에 받았는지 대변에다가 설명 써주세요. 단기 대여금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단기 대여금을 상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자를 지금 벌은 거다. 지금 돈 번 거 수익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자 수익. 다음 단기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다. 현금 먼저 분개해볼까요?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게 두 개 합쳐가지고 22만 원을 내줬어요. 이렇게 현금 쓴 거는 단기 차입금 때문에 돈이 나간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부채를 상계한 거죠. 대변에 있었던 단기 차입금이 차변으로 와서 상계가 됐고, 나머지 2만 원은 지금 돈을 쓴 거다. 그래서 비용, 이자 비용. 다음 창고에 보관 중인 빈박스 등을 처분하고 현금을 받았다. 현금을 받은 게 4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수익을 쓰실 건데 이런 거 폐품 등을 처분하고 돈을 벌었다. 자기 19번 전화요금 현금 납부를 오늘 통신비가 발생했어요. 돈을 쓴 게 비용이라고 했죠. 비용의 자리 차변에다가 통신비를 썼다. 이렇게 돈 쓴 거는 뭘로 줬다? 현금으로 줬다. 대변에다가 지금 써주시고
다음 상품 185만 원에 매출했대요. 원가는 150만 원짜리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원가 그대로 대변으로 가서 빠집니다. 대변에 상품이 나간 게 자산에 감소된 게 150이고 자, 이 대가로 나는 185만 원을 받을 건데 현금으로 받은 게 85만 원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약소보험으로 받았고요. 상품이니까 어음 쓸 수 있죠. 차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 (185만 원에) 매출했다. 이게 또 받은 돈이고요. 150만 원은 상품을 상계한 거니까 150만 원 그대로 빠지는 거고요. 대변에 35만 원 모자르죠. 자, 150만 원짜리를 185만 원에 팔았으니까 35만 원이 이익이고요. 지금 돈 벌었다. 대변에다가 수익 쓰시면 되겠네요. 상품 매출 이익 그 다음 현금 200만 원 출자하여 상품 매매를 시작했다. 출자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요런 애들을 자본금으로 갖고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내돈 자본금 물론 이제 아까 푸신 것처럼 단기 차입금 있으면 대변에 단기 차입금 부채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순수한 내 것만 자본금이에요. 백두상점에서 현금 70만 원을 차입을 해왔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빌려온 거니까 현금이 늘죠. 자, 이렇게 현금 70만 원 들어온 거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한다. 대변에 부채 늘려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한라상점에서 상품 80만 원을 매입을 했다. 차전에 상품이 들어온 게 80만 원이 들어왔고 자산의 증가 80,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도 돼요. 자산의 감소 현금 10만 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 70만 원. 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늘은 거는 부채가 늘은 거고요. 나중에 갚을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부채 차변으로 와서 상계가 되고 대변에 뭐 현금, 뭐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가겠죠. 영업용 책상 의자 20만 원 구입을 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차변에 비품이 들어온 게 20만 원이 있고요. 이 대가로 현금을 지급을 해줬고요. 서울상점의 외상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대요.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차변으로 와서 감소를 해야 되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줄여주시고 요 외상 때는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이 나가고요. (26번) 충청상점에 상품 76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을 했대요. 돈 아직 못 받았지만 나중에 받을 겁니다. 차변에 내 돈이죠. 자산의 증가 외상 매출금 76만 원. 대변에 상품이 나간 거죠. 자산의 감소 50만 원. 50만 원짜리를 76만 원을 팔아서 지금 26만 원의 차익이 남았어요. 지금 돈 벌었다. 수익이죠. 대변에 상품 매출 이익 26만 원.
백두상점의 차입금 중에 30만 원과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0만 원이랑 이자랑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대요. 단기 차입금 맨 처음에 생길 때 부채니까 대변에서 생기겠죠. 갚으면 부채 감소 차변으로 와서 줄어들겠죠. 자, 이거 갚았다고 하니까 단기 차입금 차변으로 3개. 자, 내가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이자랑 합쳐가지고 3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2만 5천 원은 오늘 이자로 쓴 돈이에요. 쓴 돈, 그 다음에 손해본 돈, 비용의 자리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 2만 5천 원. 충청상점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 외상 매출금도 써볼까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고요. 차변에서 증가하죠.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회수했다는 얘기는 외상 매출금 대금을 받았다라고 한 거니까 앞전에 있었던 증가가 대변으로 가서 줄어야겠죠.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대변에 가서 줄어들고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40만 원.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계정 과목 얘기도 하고 계정 과목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도 얘기를 하는 게 내일 우리가 전기할 때는 계정 과목별로 증가 감소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차대가 안 헷갈려요. 네. 물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연습한 거는 단순히 뭐 들어온 거면 차변, 나간 거는 대변, 뭐 차변에다가 뭘 썼으면 대변에다가 이유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네, 원리 원칙은 증가 감소로 회계 처리하시는 게 맞아요. 자, 종업원 금액 6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오늘 쓴 돈이에요. 비용이고요. 쓴 돈, 비용, 차변에다가 비용의 증가, 급여 65만 원.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이 줄어드는 게 65만 원. (30번) 현금 150만 원. 일단 출자 영업을 개시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현금, 건물, 상품 이렇게 들고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출자한 게 새로 이제 들고 시작하는 애들입니다. 현금 들고 있고, 건물 들고 있고, 상품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게 순수한 내 거라고 한다면 자본금 전체 쓰시면 되지만 부채의 증가, 남의 게 있죠? 단기 차입금 40만 원 있고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 40만 원 뺀 나머지가 순수한 내 거죠? 910만 원? 네. 자본금. 신한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고 현금 200만 원을 이입을 했대요. 현금이 200만 원이 줄어들죠. 자산의 감소 200. 대신에 당좌 예금 통장은 늘어나죠. 자산의 증가 200. 영업용 책상의자 50만 원 구입했고요. 비품 자산의 증가 50. 대금은 일주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을 못 씁니다.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 50. 다음 강남상점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대요. 외상매입금부터 공개해볼게요. 외상매입금은 부채고요. 이걸 지급했다는 얘기는 빚을 갚았다는 얘기니까 부채가 줄어야겠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다.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 30만원. (34번) 한국상점으로부터 상품 150만원을 매입을 했다. 상품이 늘은 게 150만원이고요. 자산의 증가. 이 중에 반은 현금으로 지급해줬대요. 현금이 나간 게, 자산이 감소된 게 75만원.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부채의 증가죠? 돈 아직 못 준 거. 상품이기 때문에 외상을 씁니다. 외상 매입금, 부채가 늘은 게 75만원. 그 다음, 영남상점에서 상품 90만원을 매출을 했다. 요거 조금 설명 좀 들으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필기하시고, 이거 잠깐만 얘기 좀 해볼게요.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하다라고 써 있어요. 얘가 얘기한 거 순서대로 회계 처리해볼게요, 제가.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게 90만원이 있고, 대변에 뭐 상품이 나간 게 있는데, 이게 90만원이다. 이렇게 현금으로 받자마자 당좌 예금 통장에다가 저금을 하면 대변에 현금이 90만원 줄어들고 차변에 당좌 예금 통장이 90만원이 늘겠죠. 나 지금 현금 들고 있나요? 안 들고 있죠. 차변에 현금이 늘은 게 90이고 대변에 현금이 줄은 게 90이에요. 현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지금 현금을 들고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현금이 이제 이건 순서대로 회계 처리하면 현금이 늘었다가 줄은 거니까 지금 현금이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어디에가 있는지 써주시면 돼요. 어차피 순서대로 회계 처리하면 자동으로 상계가 될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죠. 돈은 지금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다. 90만원. 좀 전처럼 현금은 늘었다가 줄어가지고 그냥 없는 거니까 쓰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 대가로 나는 상품을 팔았는데 상품 원가가 75만원짜리이다.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은 차익, 이익, 수익의 자리 대변에 상품 매출, 이익 15만원 되는 거죠. (36번) 사무용품 5만원을 구입했다. 이것도 비용 처리해라라고 한다면 소모품 비이고 자산 처리해라라고 한다면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하실 건데 그런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비용 처리 그냥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다 얘기해줘요. 사무용품을 구입했다. 그게 5만원이다. 사무용품 구입하면서 오늘 돈을 쓴 거죠. 자, 근데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상품 이외에 물건을 구입을 하고 돈을 아직 못 줬다. 미지급금. 부채가 느는 거죠. 이달분 신문구독료 16,000원 현금으로 지급해줬대요. 대변 먼저 공개해볼까요?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거고요. 이렇게 돈 쓴 거는 도서 인쇄비라고 한다. 도서 인쇄비를 썼는데 이건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 이렇게도 말이 되죠. 한일상점으로부터 현금을 50만원을 차입을 해왔다. 현금 50만원 빌려왔으니까 나는 현금이 늘고요. 자산이 늘은 게 50이고요. 상환기간은 3개월이래요. 1년 이내 단기 돈 빌려온 거 차입금, 부채 증가, 대변이죠. 정남사무에서 상품 150만원을 매입을 했다. 상품이
늘어난 게 150만 원. 대금은 대구은행 앞 당좌수표 발행을 해줬다. 대구은행 앞, 이 얘기가 뭐냐면 대구은행에서 수령해온 비어있는 당좌수표예요. 비어있는 당좌수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발행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표 지급은 대구은행에서 해줄 거고, 당좌 예금입니다. 한일상점의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해줬대요. 단기 차입금 차변으로 상계. 갚았으니까 지워줘야 되죠. 자, 그리고 이자는 지금 돈을 쓴 거예요. 이자 비용. 지금 이자로 돈 쓴 게 4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출을 해줬다. 자산의 감소 54만 원. 근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건데. 그러네. 이점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차변의 이자 비용이죠? 네. 이제 똑바로 안 해봐서. 네. 자, 외상 매출금을 약소보험으로 받았대요. 내가 받은 거는 차변에 받으러 온. 이거 상품과 관련된 계정들이니까 없을 수 있죠. 자산의 증가. 자, 외상 매출금을 상계를 해야 되죠. 외상 매출금 60만 원 줄였어요. 자산의 감소. 이거 조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앞전에 뭐라고 있었냐면 여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있고요. 60만 원. 대변에 상품이 나간 게 60만 원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서 늘었다가 대변으로 가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받으러 오면 새로 생겼어요. 네. 이거 이렇게 두 개 연결해 놓고 보면 외상 매출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서 늘었다가 대변에서 줄였고, 외상 매출금 대신에 뭐가 생겼어요? 받으러 오면 생겼죠. 이런 걸 대체 분배라고 해요. 대체 분배. 대체라는 뜻이 뭐예요?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네. 외상 매출금이 받으러 오므로 바뀐 거다. 자, 상계 처리는 과거에 있었던 계정 과목을 줄이는 게 상계 처리고, 여기처럼 계정을 자산 계정으로 바꾸겠다. 또는 부채 계정으로 바꾼다. 이런 애들을 대체 분배라고 합니다. 대체 분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나중에 풀다 보면은 뭐 어떻게 해라라고 써 있는데 대체 분배 해라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궁금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문제를 푸는데 핵심 요인은 아니고 사용 중이던 컴퓨터 20만 원에 처분을 했다. 장부가액이라는 얘기는 장부에 써져 있는 금액 그대로고요. 자, 외상으로 처분했다. 차변 문제 공개해 볼게요. 이거 외상 쓸 수 있나요? 사용 중이던 컴퓨터는 비품이죠.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재고자산일 때만 외상을 쓰실 수가 있는데 비품이니까 외상을 못 쓰죠. 그럼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중에 하나인데 처분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차변에 돈을 아직 못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비품을 처분을 한 거다. 자, 우리 분기하실 때 꼭 차변 먼저 분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근데 대변 먼저 분기하면은 좀 전 거보다 말이 더 쉬워져요. 자, 좀 전 거는 문제를 읽고 비품을 찾아낸 다음에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자산을 증가시킬 거다. 그리고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이다. 이렇게 됐고요. 대변 먼저 분기하면 이렇게 돼. 이걸 써놓고 시작하잖아요. 대변에 비품이 나갔다.
그리고 돈을 아직 못 받았다. 근데 여기 상품이 아니니까 바로 비수금 나오잖아요. 차변이나 대변 중에 내가 판단하기 쉬운 거 먼저 분개하시면 되세요. 자, 상품을 100만원 매입을 했다. 차변에 상품이 들어온 게 100만원이고, 그러면 약속어음 발행 지급을 해줬다. 근데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어음을 쓸 수 있죠. 지급어음 100만원. 중소기업 협동조합비 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했대요. 자, 요런 거 세금 낸 거는 아닙니다. 근데 공과금 낸 거예요. 공과금. 두 개 합친다라고 했죠. 우리는 오늘 지출을 한 게, 오늘 돈 쓴 게 세금과 공과 20만원을 썼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다. 일시보유 목적으로 영화의 주식 500주. 요 동글뱅이 있죠. 동글뱅이. 요게 개당 얼마? 단가. 단가. 자, 500주란 얘기는 500개란 얘기고요. 주식 500개. 단가는 15,000원짜리. 750 나오네요. 일시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을 했다. 단기매매 증권. 얘도 이제 뒤쪽에 가면은 보유 목적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하나.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 단기매매 증권을 구입을 했고 이 대가로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현금, 캐시, 보통예금 계좌 이체. 지급을 할 때 보통 계좌에서 많이 이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좌를 그냥 쓰시면 돼요. 현금은 캐시. 75만원.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다 내 돈이니까. 예, 이제 그런 헷갈리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다 구분해서 써주셔야 되겠죠. 네. 회계 당국이 작성되는 건 정부의 예금, 경제예금 아니고 당좌예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어요. 네, 많아요. 그냥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뒤쪽에 실기하면서 배우실 거지만 우리는 예적금별로 관리를 할 거예요. 통장별로. 네. 그래서 통장별로 이렇게 계정과목 따로따로 써주셔야 돼요. 자, 상품을 매출을 했는데 원가 170만원짜리를 매출을 했어요. 대변에 상품이 나간 게 170만원짜리가 나왔고, 자, 이 대가로 나는 200을 받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70만원은 전일 당점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이거 회계 처리해 볼게요. 전일 당점이 발행한 약속어음 70만원. 자, 앞전에 내가 그러면 어음을 발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전에 어음 발행했을 때 차변에 상품 사업에 70만원이 있고 대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회계 처리를 했겠죠. 자, 이 어음은 우리는 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돈을 송금을 해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지급어음은 내가 A거래처한테 줬어요. A거래처. 근데 이 어음이 B거래처한테 갔다가 다시 나한테 왔다. 그러면 이거 돈 줄 필요 있을까요? 들고 있는 사람한테 돈 줘야 되는 건데 내가 들고 있으니까 돈 줄 필요가 없죠. 그럼 지급어음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 어음이 돌고 돌다가 나한테 다시 왔다. 원래는 나는 A한테 돈 주려고 어음 끊어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A랑 B랑 아는 사이래요.
그래서 A가 B한테 야 이거 내가 7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 줄게. 이거 들고 있으면 제가 너한테 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B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B가 나한테 그 어음을 다시 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문제 해결 해볼게요. 자, 상품이 나간 거는 원가 170만 원짜리가 나간 거고 이 대가로 나는 어음을 받았다. 근데 내가 발행한 어음을 받은 거다.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받을 어음이지만 내가 발행했던 어음을 내가 다시 받았다라고 하면 이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급어음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70은 외상으로 있죠. 외상, 매출 130. 전산력이 1급 문제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네. 자, 이게 분명히 이 의미, 여기 이제 이 전일 당점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라는 이 문구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못하면 여기 지급어음이라고 안 쓰고 여기다 받으러음이라고 썼더란 말이에요. 시험 보실 거면 문구 하나, 그 글자에 대한 의미, 이거를 판단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쉬운 거 가지고 연습하지만 우리가 전산회계 1급 연습할 때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우리 국어 시험 보는 거다. 네. 의미만 파악하면 회계 처리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읽고 나서 이제 뭐를 상기해야 될지 이 얘가 어떤 계정을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파악하시는 게 1번이에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지급어음이 돌고 돌다가 나한테 다시 왔으니까 나는 어음 들고 있는 사람한테 돈 줘야 되는데 이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어음 지워버린 겁니다.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 나는 30만원 이익 봤어요. 대변에 상품, 매출, 이익 30만원. 전화요금과 전기, 수도요금, 전화요금은 통신비고요. 45,000원. 전기, 수도 광열비고요. 13만원.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를 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 지급어음 이대로 살아있으면 나 A한테 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A가 지금 어음을 안 들고 있으니까 A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음 들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B가 들고 있는 것도 아니죠. 나는 맨 처음에 A한테 줬는데 A가 B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들고 있어요. 지금 물론 지급어음이니까 내가 일단 끝에는 내가 또 줘가지고 가져가지고 받을 어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받을 어음이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겠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 지급어음 그대로 A한테 줬어요. 그러면 A는 B한테 돈 줘야 되니까 얘한테 돈 줄 거 아니에요. 또 얘는 나한테 돈 줘야 되니까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결론은 내가 준 돈 내가 다시 받는 거예요. 그 돈도 돌고 돌다가 나한테 다시 들고 오겠죠. 그럴 거면 안 주는 거죠, 그냥. 네. 줘야 되는데 줘봤자 돌고 돌다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냥 애초에 안 줘버리자. 주제랑 그냥 분배만. 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 줘버리자. 그건 아니라 부채감소. 부채감소죠. 네. 종업원의 야근식 때 5만원 현금으로 직원들 먹고 놀고 입은 거 공유생비로 지출을 한 게 있는데 5만원 얘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신도상점에서 상품 200만 원을 주문받았다. 계약, 약속, 주문, 담보, 채용. 주고받은 거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 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주문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요건 회계 처리해야 되죠. 실제로 주고받는 것만 회계 처리. 차변에 현금을 받은 게 20만 원이 있고 얘는 계약금 받은 거예요. 계약금. 선, 수금 먼저 땡겨받았다. 계약이 깨지면 이 돈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답하시는 게. 네. 안 돌려준다라는 얘기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다소조항이 달려있다라고 하면 안 돌려줘도 되죠.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네. 계약서 쓸 때 이제 그렇게 달아주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애초에 얘랑 약속한 거는 상품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상품 200만 원을 못 줬으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선수금 남의 돈입니다. 부채질과. 그럼 만약에 이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한 20만 원만 줬다고 해볼까요? 네. 야, 그거 돈 줘. 아니, 못 주겠는데? 그럼 물건이라도 줘. 그래서 물건을 내줬다라고 하면 대변에 상품이 나가겠죠. 20만 원어치.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이 없어지겠죠. 조건이 끝났잖아요. 네. 50번. 소유 주식 300만 원. 예. 이거는 대체 계정이 아닌데. 요거요. 자, 대체란 얘기는 아까 얘기한 거 대체해서 좀 연결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까 대체 분기한 거는 거래가 끝났나요? 자, 대체 분기 찾아볼게요. 다시. 41번.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받으러움이 생겼어요. 돈을 받아야 돼, 이거. 거래가 안 끝났어요. 비슷한 애지만 뭔가가 생겼어요. 돈을 받아야 될 뭔가가. 바뀐 거죠, 그냥 이거는. 근데 좀 전에 한 거는 거래가 끝나버렸죠. 이것도 대체 공개가 아니에요. 네. 상계하고 끝이에요, 그냥. 선수금 상계하고 끝. 그리고 상품을 내줬고 거래가 끝. 네. 대체라는 얘기는 바뀌었으니까 물론 이제 그 포괄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도 대체가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는 거래가 끝났다 안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것도 대체 분기라고 얘기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선수금이 상계되면서 상품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구분을 지은 거죠. 헷갈리시니까. 그 다음 50번. 소유주식 30만 원에 매각 처분했대요. 자, 현금으로 받은 게 30이고요. 주식. 단기 매매 증권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5만 원짜리 장부에 써져 있는 거 그대로 빠집니다. 이렇게 해야 장부에 써져 있는 걸 그대로 빼야 이게 원가잖아요. 원가. 그죠? 이게 받은 돈이잖아요. 그래야 이익 손실이 나오죠. 네. 대변에 5만 원 이익 받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입니다. 처분이익. 요것도 우리가 둘째 날 얘기했었죠. 주된 업무라고 한다면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출이익이고요. 주된 업무가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단기매매증권처럼 유형자산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51번 상품 50만 원 주문받았대요. 주고받은 거 없죠.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처럼 계약금 주고받았으면 해야죠. 넘어갑니다.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
예, 붕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시험 문제 이거 출제되냐? 아, 출제는 안 돼요. 예, 예. 회계 처리 다 하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는. 근데 이론에선 나와요, 이론에서. 회계 처리해야 될 거와 안 해야 될 거를 구분을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요거 좀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계약, 약속, 보관, 담보, 채용 등 주고 받은 것이 없으면 붕괴도 안 합니다. 이거 담보대출로 그 받은 상품 같은 거는 이게 제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장기 차익금. 담보물권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나요? 은행한테 있나요? 아직 정확히 그렇죠. 그러니까 붕괴 안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내가 이자를 못 내가지고 이게 담보물권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담보물권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겠죠. 건물이 없어지고 뭐 자산이 없어지겠죠. 그럼 대변에 건물이 없어지고 차변에 뭐 없어지면 돼요? 자기 채권 그렇죠. 네. 그걸 끝나는 거죠. 네. 물론 두 개 금액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이제 그때 뭐 조정하는 계정도 있고. 그럼 뭐 그때 조정하는 계정 하나 얘기해 볼까요? 건물은 1억짜리인데 걔네는 근데 담보 설정해 주는 거 80%밖에 설정 안 해주잖아요. 그 돈을 8천밖에 안 빌렸어요. 나는 장기 차익금 8,500에 처리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못해가지고 건물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대변에 1억짜리 건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변에 장기 차익금 8천만 원 없어질 거고요. 나 2천만 원 손해봤죠. 이거 뭐 때문에 손해봤어요? 자, 의미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빚을 못 갚아서 손해본 거냐? 아니면 유형자산이 없어지고 손해본 거냐? 의미가 두 개가 겹치죠, 근데. 빚을 못 갚아서 손해봤다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유형자산이 없어지고 손해본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 2천만 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네. 말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첫날 제가 회계 처리는. 근데 그 말을 만드는데 어떤 말을 갖다가 붙여서 쓸 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확 달라져요. 다. 네.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 연습 오늘까지 하고 내일은 계정 과목별로 묶어가지고 계산하는 연습하고 다음 주에는 또 그거 가지고 장부 만들어 보고 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쯤 되면 계정 과목별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이거를 쭉 설명을 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최대한 타이핑하면서 할 건데 판서가 이쁘지 않아서 네. 주연 애들은 좀 판서 좀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제 거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진행하거든요. 그거 빠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말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갖다 써야 되는지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머릿속에 없으니까.